일반인과 고도비만의 다이어트는 달라야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과체중이신 분들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노력만 해도 감량하고 요요를 좀 벗어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도비만 최소 10kg, 20kg 이상 감량을 해야 되는 분들은 다이어트의 접근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도비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믿고 있었어요. 적게 먹어야 된다, 많이 움직여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아무리 꾸준히 해봐도 결과가 잘 나오던가요? 혹은 감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요가 오진 않았나요? 저도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35kg을 2번 감량을 하고 요요가 왔었습니다. 그 후에 일반식을 활용하면서 기록을 활용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35kg을 감량하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체육 영양 전공 공부를 하면서 회원님들과 함께 다이어트를 한 지 5년 넘게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도비만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면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조금 더 쉽게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만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피 같은 거를 하나 띄운 다음에 타이핑 치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이어트 실패 원인,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하루에 닭가슴살 5팩, 밥 한 공기, 운동 5-6시간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감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처음에는 4개월간 35kg을 감량을 했었고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지만 실제로는 요요를 겪고 맙니다. 그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다이어트가 끝나고 먹고 싶은 리스트를 적고 있었어요. 끝나면은 치킨 먹어야지, 끝나면 떡볶이 먹어야지, 끝나면 운동 좀 덜 해야지. 근데 그 생각이 가장 잘못됐던 거였더라고요. 살 뺄 때 하루를 열심히 살아놓고 감량을 하고 나서는 원래 고도비만이었던 습관으로 돌아가 버렸던 게 제 실수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다이어트는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이 당시에 첫 번째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에 관심이 생겨서 체육학과로 진학을 했었는데 운동 생리학이나 영양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칼로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체지방 1kg를 빼려면 7-8천 칼로리가 필요하구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구성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칼로리 제한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2500칼로리를 먹었다가 그 다음에 2300 점진적으로 감량을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왔었고 이때도 35kg을 감량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6개월. 근데 그렇게 감량하고 나서 유지도 한 2년 동안 했었습니다. 매일 칼로리를 체크하다 보니까 눈대중으로 이 정도 먹으면 되겠다라는 감이 생겼고 운동도 주 4-5회 정도 꾸준히 해왔었고 나름 제 스스로 나 관리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도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생긴 문제가 뭐냐면 멘탈 관리가 정말 어려웠어요. 멘탈 관리의 문제. 왜 멘탈이 어려웠냐라고 했을 때 이 당시에 제가 지금은 체육 쪽에서 일을 하지만 이때는 바리스타 일을 했었어요. 카페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난 커피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전문가 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관리자 쪽의 길을 가면서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일의 괴리감 때문에 멘탈이 굉장히 흔들리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잘 마무리가 안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신념도 잃고 꿈도 잃고 멘탈이 와장창 부서졌던 시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술을 60일에서 90일 연속으로 먹고 잠도 불규칙적이고 요요 오는 거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첫 번째 다이어트 때 4개월 노력했고 두 번째 다이어트 땐 2년 반 정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멘탈이 무너지니까 요요가 바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몸무게가 130kg까지 쪘었던 몸인데요.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유지도 웃기죠. 계속해서 쪄 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 132, 133 이 정도까지 쪘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이어트 이때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국민체력백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국민들의 체력 발전을 위해서 만든 조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생활체육 지도사도 있겠다, 체육 쪽으로 공부도 했겠다, 몸은 고도비만이지만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때 사실 좀 창피했던 게 뭐냐면 내 건강도 잘 관리를 못 하는데 내가 누구 건강을 챙겨주나 라는 마음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저희 동료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던 건강운동관리사라든지 아니면 선수 출신이셨던 분들이 점심을 먹는데 다 저보다 많이 드시고 있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130kg인 나보다 정상 체중인 분들의 식사가 훨씬 더 양이 많아요. 그때 뭔가 깨달았죠. 왜 뚱뚱한 나보다 일반인 분들이 식사를 잘 하고 있지? 난 계속 참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그때 깨달았던 게 이런 거였어요. 아, 나는 식사를 잘 하는 게 아니라 간식이나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구나. 이거 깨닫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첫 다이어트, 두 번째 다이어트까지 했는데 공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몰랐던 거죠. 아침은 항상 비슷했어요. 밥 반 공기에 떡갈비 한 개. 그리고 점심 같은 경우에는 동료분들이랑 일반식 1인분. 그리고 오후에 항상 뭘 주워 먹었어요. 과자든 뭐 빵이든 음료, 달달한 라떼 같은 것들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일반식으로 먹거나 아니면 배달을 먹거나 술을 먹으러 다녔었겠죠. 제가 첫 번째 바꿨던 건 이거예요. 내가 식사를 제대로 먹기 시작해서 간식을 줄이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신경 썼던 건 과자빵 음료가 생각나지 않게 1인분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먹더라도 추가적인 섭취를 막아보자 라고 신경 썼던 거. 두 번째, 저녁도 잘 먹어도 되니 술은 먹지 말자. 일단 이런 식으로 먼저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일주일 만에 2, 3kg가 빠지고 허리둘레가 감소가 되고 있고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물음표였어요. 아, 밥을 좀 많이 먹어도 괜찮겠구나. 나는 지금까지 칼로리 맞춰가면서 닭가슴살에 밥 먹으면서 감량했던 거와 다르게 일반식을 먹으면서도 내가 살을 뺄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 실패했던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적게 깨끗하게 먹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원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먼저 지우고 일반식 위주로 나에게 맞게 먹는 걸 준비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지가 벌써 6, 7년이 흘러가고 식사는 일반식으로 하면서 8개월간 35kg을 다시 감량합니다. 식사만 바꿔서 감량을 했냐? 그건 또 아니죠. 여기서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니까 몇 가지 규칙들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이제 식사를 잘 해놨으니 두 번째로 신경 쓴 거는 수면이었습니다. 수면의 중요성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수면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면 뭐 호르몬이 잘 나온다 이런 것도 당연히 맞지만 하루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적게 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뭔가를 많이 먹고 싶어집니다. 식욕이 오르고요. 식욕은 오르는데 활동량은 부족해집니다. 아, 운동하기 귀찮아, 움직이기 귀찮아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수면이 부족하면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다이어트로서 도움이 안 되는 하루가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정해 놓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오전 1시 전에는 자야지. 그리고 출근해야 되니까 한 8시쯤에는 일어나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을 병적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식욕이 줄어들고 내가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을 가고 산책을 해야 되면 산책을 하는 소위 말해 실천력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실패 원인은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눈 뜨면 일어나고 혹은 뭐 주말 같은 때 오후에 일어났다가 식사도 불규칙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식사와 수면이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이제 슬슬 활동이나 운동 같은 거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이미 이전에도 운동은 사실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 거를 즐겨 했었는데 어찌 보면 강박이죠. 웨이트 한 2시간 하고 유산소 1시간 안 하면은 나는 살을 못 뺄 거야, 요요가 올 거야,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한번 다리 부상이 나고 나서 제가 운동을 3개월간 못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운동을 못하니 아무리 식사를 잘해도 요요가 오기 마련이더라고요. 감량 중에도 쭉 빠졌던 게 아니라 쪘다 뺐다 많이 쪘다 많이 빠졌다 이런 경험들 속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겠다. 내가 다쳐서 운동을 못 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신경 썼던 게 활동량입니다. 활동량. 제가 얘기하는 활동량은 하루 걸음수,
의도해서 걷는 게 아니라 화장실을 가든 카페를 가든 일을 하든 하루에 내가 얼마나 움직이지? 라는 거를 체크하는 거고, 이 당시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챙겼던 활동량이 약 5에서 6천 보 정도였습니다. 내가 다른 시간에 조금만 더 움직여 볼까? 점심 식사할 때 조금 더 걸어보고 퇴근하고 나서 혹은 운동을 할 때 유산소를 좀 더 챙겨볼까? 라고 해서 8,000보 평균을 걷기 시작했어요. 이게 되게 적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5,000보를 30일 걸은 사람, 그리고 8,000보를 30일 걸은 사람의 차이는 말도 안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뭐 15,000, 15만 보가 되나요? 그래요. 15만 보, 24만 보, 거의 9만 보 차이가 나거든요. 한 달에 9만 보면 사실 내 스스로 비교해 봤을 때 한 일주일 이상을 더 걸은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누적치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활동을 누적으로 채우는 게 훨씬 더 요요 방지에 도움이 된다, 고도비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멘탈입니다. 멘탈. 다이어트라는 게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작심삼일. 이유가 뭘까? 난 왜 자꾸 미루는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완벽주의였던 것 같아요. 완벽주의. 과거에 다이어트 경험이 있고 감량을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열심히 했던 나 자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나는 나이도 들었고 체력도 예전보다 안 좋아졌는데 20대 초반에 열심히 했던 내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려니까 너무 버거운 거죠. 그래서 완벽하면 안 되겠다. 대신 지속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 끝에 지속성의 나만의 규칙이라는 걸 세워봤습니다. 그래, 내가 수면 7시간 이상은 이제 몸에 좀 배웠어. 잘 지킬 수 있겠어. 약속이 있던 회식을 하던 시간 맞춰 먹는 거를 좀 챙겨보자. 그리고 과식하면 그 다음 끼니는 좀 관리를 해보고 이 터짐이 안 나게끔 신경을 써보자 생각을 했었고요.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8,000보 이상은 걷는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극단적인 다이어트 할 때보단 쉽겠지만 일상을 보내는 것에 이 기준을 추가한다면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도비만에서 정상 체중까지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야기만으로도. 또 멘탈적으로는 유지할 수 있는, 내가 하나를 하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규칙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규칙들을 4년, 5년 넘게 지키고 있고요. 물론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 신경도 쓰지만 이 세 가지 베이스를 지킨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이어트를 실패했던 그런 기반들을 새롭게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점심까지 열심히 했는데 저녁에 과식을 하게 돼요. 술을 엄청 먹게 돼요. 그렇게 돼서 나 진짜 망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루 그렇다고 해서 절대 망하지 않고요. 고도비만인 분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런 위험한 순간이 한 번씩 찾아옵니다. 고도비만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그것도 난데.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무너지지 않게끔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무너지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어떻게 시작한다? 더 열심히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보냈던 하루 그대로 보내면요, 하루 실수한다고 해도 2, 3일 정도 비슷하게 보내면은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 감량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고, 고도비만 분들 위주로 상담도 3,000건 이상 하고 회원님들도 수백 명 관리를 해드리면서 정말 편하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다이어트가 맞냐? 많은 분들이 성과를 내고 계셨습니다. 이미 증명된 방법이고요. 저희 회원님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 한 남성분 사례가 떠오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다이어트 약 정말 많이 먹었다. 정말 많이 먹었는데 빠질 땐 잘 빠진다. 근데 끊고 나서 올라오는 식욕을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내 취미가 등산인데 부상을 당하면서 운동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식욕이나 운동 이런 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약 2년 전에 찾아왔던 회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는 첫 번째 식욕 관리, 일반식을 어떻게 먹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드렸고, 원래 운동을 할 줄 아시는 분이니까 활동과 운동의 지속성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약 8개월 정도 흘렀을 때 이분이 24kg를 감량하십니다. 24kg를 감량하고 그 다음에 바디 프로필까지 찍고 오세요. 이게 가능할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일반식 다이어트의 핵심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꾸준히 유지하는 거를 강조드리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프로필을 찍어본 경험이 있는데 일반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고도비만 다이어트를 검색했을 때 사실 병원이 많이 나오고 요새는 마운자로 위고비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거의 없어요. 연예인분들 몸 관리하는 거, 아니면 이미 마르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이런 정보는 너무 많은데, 살이 엄청 쪘다가 정상 체중까지 감량을 하고 유지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다이어트 실패했던 원인은 적게 먹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나는 작심삼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완벽주의, 하루 무너졌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들, 이 네 가지를 신경을 쓴다면 저는 고도비만도 다이어트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미 저와 함께 하신 회원님들이 너무나 많이 감량을 하셨습니다. 유지도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지만 저는 일단 일반식 위주로 감량하는 거를 우선시합니다. 일반식 위주로 수면, 식사, 활동, 운동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다 체크를 하면서 한 달에 한번 미팅도 하고 주간 리포트도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설명은 고정 댓글에 올려둘 테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고도비만 다이어트 관련해서 영상을 꾸준히 제작할 예정이니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